제임스 매디슨의 최근 퍼포먼스에 대한 논란은 축구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그의 플레이는 마치 태풍의 눈에서 벗어난 배처럼 방향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평소 그의 경기 스타일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절묘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선보이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디슨은 공격적인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뚫으려 했지만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허무하게 공을 잃었습니다. 그의 슈팅도 마치 흩어진 낙엽처럼 목표를 벗어났고 상대 선수들의 도발에 대한 그의 반응은 프로페셔널리즘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 즉 경기 중 매디슨을 교체하는 것은 필연적인 조치처럼 보였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매디슨이 영국 축구계의 높은 기대감 속에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매디슨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팀 내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요소였고 그의 부재는 매디슨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디슨이 다시 자신의 경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면에서의 강인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그의 경기력도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에서 벌어진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는 축구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의 초점은 제임스 매디슨이었지만 토트넘의 전반적인 경기 운영과 전술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매디슨의 복귀는 영국 축구 팬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탁월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주목을 받아왔고 손흥민의 빛나는 활약 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그의 퍼포먼스는 예상과 달리 다소 부진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브렌트포드의 강력한 템팩 수비에 부딪혀 토트넘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팀은 베르너의 개인기와 클로셉스키의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뚫으려 했지만 브렌트포드의 단단한 수비벽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부재가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팀에게 공격적인 다양성과 날카로운 역습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선수입니다. 그의 부재는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매디슨에게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있어서 매디슨의 복귀만큼이나 전술적인 면에서의 반성과 성장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와 팀의 균형을 다시 맞출 때까지 토트넘은 현재의 전략을 재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전 동안 공격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제임스 매디슨의 개인 플레이는 많은 이슈를 낳았습니다. 매디슨의 플레이는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동료 선수의 패스 요구를 무시하고 볼을 독점했습니다. 그의 돌파 시도는 브렌트포드의 단단한 수비에 막혀 실패로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상대 팀에게 역습 기회를 제공하는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매디슨의 또 다른 개인 플레이 시도는 더욱 과감했습니다. 그는 수비 4명이 밀집된 지역으로 돌파를 감행했지만 이번에도 볼을 잃었고 이는 브렌트포드에게 또 다른 역습 기회를 줬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은 위기를 넘겼지만 매디슨의 이런 플레이는 팀 전체의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역습으로 인한 실점 이후 브렌트포드의 무페이는 카메라를 향해 매디슨의 다트 세레모니를 흉내내며 그를 도발했습니다. 이는 경기 중 발생한 긴장감과 상대팀의 심리적 우위를 나타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디슨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축구는 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전술적 이해가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매디슨의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팀 전체의 조화와 전략적 플레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팀워크와 전략적인 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매디슨의 플레이 스타일 변화는 이 경기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경기의 흐름을 자신의 손으로 잡으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손흥민의 부재가 뚜렷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디슨의 팀 내 지휘자 역할은 특히 손흥민이 빠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베르너를 향한 지시를 여러 차례 내리며 경기를 주도하려 했지만 이러한 지시가 팀 전체의 플레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디슨과 베르너 간의 연결 미흡은 공격 전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경기 전반에 걸쳐 팀의 플레이에 부조화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매디슨은 패스보다는 개인적인 슈팅 시도를 더 많이 택했습니다. 이는 그가 팀 플레이보다는 개인 기량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플레이는 토트넘의 전체적인 전술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중계진 또한 이를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는 매디슨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계진의 분석대로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메디슨은 공격적인 역할을 더 많이 떠맡게 되었고, 이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소보다 집중된 수비 견제를 받으며 자유롭게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그의 플레이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있어서 손흥민의 부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아닌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경기였습니다. 메디슨의 독단적인 플레이는 팀 전략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이는 토트넘에게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메디슨의 플레이 스타일과 패스 선택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손흥민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손흥민이 팀에 있을 때 메디슨은 공을 손흥민에게 넘겨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메디슨 본인이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디슨의 슈팅 시도가 늘어나고 팀플레이에서 벗어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경기 중 하나의 논란이 되는 장면은 메디슨이 픽 쓰러진 후 발생했습니다. 메디슨은 심판이 브렌트포드의 반칙을 선언하고 토트넘에게 프리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롤에게 공을 강하게 찼습니다. 심판이 이 행동을 묵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디슨의 이러한 행동은 팀의 전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메디슨의 패스가 연결될 때마다 볼 소유권을 잃는 상황은 마치 블랙홀처럼 토트넘의 공격 기회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에게 있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았으며, 손흥민의 부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메디슨과 토트넘에게 이 경기는 팀워크와 개인의 책임감, 그리고 전략적인 면에서 많은 교훈을 남겼을 것입니다. 팀의 주요 선수가 부재할 때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고 팀을 위한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메디슨이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평소 감당하던 수비 압박을 대신 맡은 것은 그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핵심 공격수로서 상대 수비의 견제를 받으며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왔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이런 압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경합 상황에서 쉽게 볼을 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 즉 메디슨을 교체한 것은 팀을 위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메디슨이 교체된 후 팀 호베르너와 우동이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호베르너는 메디슨이 신뢰하지 않았던 선수였지만 그가 살아나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고, 우동이도 득점에 성공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축구계의 반응은 메디슨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메디슨은 영국에서 월드클래스 선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과 특히 상대팀의 도발에 대한 이성을 잃은 행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자제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메디슨에게 개인적으로는 반성의 계기가 될 것이며, 토트넘에게는 팀 내 다른 선수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경기는 손흥민의 부재가 팀에 미치는 영향과 그가 팀에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재확인시켜준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제이미 캐러거의 분석은 손흥민의 부재가 토트넘의 전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지적대로 손흥민은 토트넘의 경기 스타일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의 공격 기여도, 탁월한 공간 인식 및 전술적 이해력은 팀의 공격을 고차원적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손흥민은 팀의 메인 엔진으로서 필드 전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상대 수비와의 몸싸움 상황을 피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로 인해 강한 수비 압박 하에서도 볼 소유권을 쉽게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팀 동료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반면에 메디슨의 경우 손흥민과는 다른 스타일의 플레이어입니다. 그는 물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손흥민이 가진 공격적인 유연성과 몸싸움을 피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손흥민이 없는 경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캐러거의 분석은 토트넘과 메디슨이 앞으로 어떻게 전술적인 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손흥민의 부재는 팀의 전술적 유연성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메디슨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재 시에도 효과적인 전술적 대응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메디슨 역시 팀플레이와 개인적인 기량을 조화롭게 발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이 제이미 캐러거의 분석에 큰 공감을 표시하고 손흥민의 빠른 복귀를 갈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부재는 팀의 전반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들의 손흥민에 대한 열렬한 응원과 아시안컵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팀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국제 무대에서도 성공을 거두며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을 토트넘에서도 발휘하여 팀을 승리로 이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축구가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넘어서 팬들에게 감정적인 연결고리와 소속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과 선수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손흥민의 빠른 복귀와 아시안컵에서의 성공은 토트넘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복귀가 토트넘의 경기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